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시는 아니 그게 거는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예. 예.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그게 지금 잘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허민 기자 얘기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팬덤에 올라타서 모든 걸 그쪽 결정대로 따라가면 정치인이 왜 필요해요? 정치인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절충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면 정치인이 필요 없죠. 모든 걸 다 투표로 하면 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해석, 성현 선배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이 당원들이 이 팬덤들이 내란 정당 해산을 요구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그때부터 내란 정당 해산,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런 명령들이 당원들의 명령이 계속 하달되는 곳이 딴지일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딴지일보가 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그랬는데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고 열성 당원들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예. 이 워크숍 강연을 한 데가 더민초. 민주당 초선들의 모임. 그래서 재선 당선 비법을 얘기하면서 SNS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딴지일보 이런 이제 딴지일보에 올라오는 댓글 그런 여론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런 취지인 건 알겠는데 뭐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민심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이게 정청래 대표가 다분히 의도적인 게 지난 6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11일 전입니다. 5일 6일. 네, 5일 6일. 그런데 열흘 지나서 지금까지 기사가 안 되니까 야 덤민천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릴리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렇게 당심에 충성하고 있고 당원 주권에게 목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다. 그걸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좀 강경한 보수 세력까지도 껴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그리고 이게 뭐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중도를 얘기하고 또 합리적인 진보까지 포함하려고 할 때 끌어안으려고 할 때 그렇지 황교안 세력도 정강훈 세력도 끼어안으려고 했던 사람이지 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와. 그래서 보수의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면 언디사이드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장동혁 생각에. 그러니까 중도가 있어서 글로 가서 외연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보수가 비전을 보여주면 중도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다. 제가 장동혁 빙의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출국하는데 야당 대표가 원래 해외 순방 나가면 그래도 대통령 잘하고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점점 뭐 수위가 무너진 지 오래됐고 뭐 어느 쪽이 정권을 잡고 있든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좀 표정이 좋으네요. 얼굴도 맑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할 때 그 영상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좀 제가 막 무섭더라고요. 막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해서. 장동혁 대표도 연설하다가 그런 순간이 좀 있어요. 보면 가끔 그렇게 있어요.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 오늘 한 얘기 정도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잘 국민의힘 얘기를 안 받아들일까요? 그 전에 다른 얘기를 해놓은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죠. 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갔다 왔죠. 또 어젠가요? 뭐 정광훈 목사하고 뭐 이런 보수 유튜브 채널 출연해서 거기 그 사람들하고 다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취지는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전에 모든 우파랑 연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버겁다. 내년 6월 4일까지. 그러니까요. 내년 6월 4일까지 계속 우파 연대만. 중도까지는 안 가겠다는 취지로 얼핏 들리는 그런 건 말이어서.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렇게 들려서.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도 확장이라는 게 사실 말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어느 쪽이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에서 중도 확장 전술 전략에서 좀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대여 투쟁도 좀 힘이 안 실리고 있는 이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취재를 많이 하셨고 잘 알고 있는 우리 허민 기자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모든 우파랑 연대를 해야 된다.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범우파 정당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뭐 가령 뭐 고영주 대표가 계시는 자유민주당이나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또는 뭐 구주화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 혁신당이나 이런 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 있나?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국민의 힘만 가지고 우리 이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이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이 힘을 모아도 내년 지방선거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고 거기로 확장하기도 우리는 지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요. 허민 기자. 네. 모든 우파랑 연대하기도 지금 버겁다. 중도로 확장하는 거는 그 다음인데 그게 언제가 될지 할지 안 할지도 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들려. 이영풍 TV에 장동혁 대표가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저 이영풍 TV는 이제 뭐 보수 유튜버 중에 대표적 유튜버 중 하나죠. 예. 그리고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그쪽으로 약간은 조금 그 치우쳤다고 볼 수 있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 있는 유튜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이영풍 TV에서 얘기한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왜 문제가 될 게 없느냐면은 황교안 세력과도 연대해야 되고 전광훈 세력과도 연대해야 된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이나 진보 또는 좌파 진영이 종북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과도 연대를 하는 와중에 왜 우파는 왜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다 이게 내쳐야 되느냐 뭐 이런 인식을 그냥 깔고 있는 거라 보고요. 만약에 중도 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도 확장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영풍 TV의 성격상 특별한 몇 사람을 찍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당연히 연대해야죠라고 하는 거다. 난 그렇게 보고요. 제가 잠시 장동혁으로 빙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냐면 장동혁 생각인데요. 제 생각을 꼭 일치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보고 장동혁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계속 강조하시니까 빙의를 해보면 장동혁 생각에 첫 번째 중도는 없다입니다. 장동혁 생각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도라고 하고 얘기하는 건 보통은 이중 개념주의자다. 무슨 얘기냐?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도 될 수 있으나 지금은 undecided 결정하지 못한 층이 중도인 것이다. 중도라고 하는 딱 별도의 스펙트럼이 있는 건 아니다. 미국으로 치면 스윙 보터가 되겠네요. 스윙 보터이기도 하고 그걸 undecided 미결정층자로 부릅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중도층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보수 결집이 우선이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굳히고 뻗는 게 중요하지 뻗고 굳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굳히기가 뭐냐? 일단은 우리 보수 지지층을 먼저 결집을 하고 아까 이 성한영 선배 얘기한 보수에서 이게 뭔가 조금 이탈한 세력 이런 사람들도 좀 다시 보듬어 안고 일부러 장동혁 나름대로 행시 패스하고 사시 패스한 사람인데 내가 황교안이다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비판의 화살이 날아올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좀 강경한 보수 세력까지도 껴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그리고 이게 뭐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중도를 얘기하고 또 합리적인 진보까지 포함하려고 할 때 끌어안으려고 할 때 그렇지 황교안 세력도 정강훈 세력도 끼워안으려고 했던 사람이지 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와. 그래서 보수의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면 undecided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장동혁 생각에. 그러니까 중도가 있어서 글로 가서 외연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보수가 비전을 보여주면
중도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다. 제가 장동혁을 빙의한 차원에서 예, 그런데 허민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드는 궁금증이 예전에 DJP 연합 그러니까 DJ가 JP랑 손을 잡는다는 거는 불과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그 DJ 지지자들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전의 큰 목표를 위해서 결국 지지자들 또 JP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가면서 DJ가 아주 신승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재라고 하는 또 출마 변수가 있어서 그 덕분에.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허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노리고 있다. 연말이든 내년 초든 간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뭔가 중도로의 확장을 꾀하는 뭔가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과연 DJP 연합대 같은 게 과연 있을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올해 대표가 돼서 했던 얘기와 행동들이 과연 그때 가서 중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지 오히려 중도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영풍 TV에 방송하는 앵커가 질문했던 그분들의 표는 과연 어디로 갈까? 결국은 국민의힘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신감을 갖고 중도로 확장하는 거를 지금 올해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었다. 계속 아스팔트 우파 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 뭐 그런 비판이 지금 당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질문에 한번 또 제가 조금만 더 얹을게요. 지금 DJP 1997년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건 반대쪽이죠 정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식이 있어요.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된 건 1990년에 3당 합당을 했기 때문에 민정당만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2007년에 후보가 이명박 후보였죠. 그분은 뭐 실용주의. 예. 그래서 민주당보다도 더 뭐 진보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이겼고. 김의 이미지하고 그 당시에는 뭐 완전히 합치된 후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기억나세요? 그때 한나라당 위기에 처하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경제민주화내가 하겠다. 김정인. 우리 아버지의 꿈은 박정희 전 대통령 꿈은 복지국가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실제로 그때 뭐 김종인, 이준석, 이상돈 뭐 이런 여러 사람 끌어들여서 비대위 만들고 그렇게 성공했죠. 또 2022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수 쪽에서는 정권을 잡을 확률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데려다 후보로 내세운 거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반대로 2018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막 그냥 중도 확장 필요 없고 우리 지지층 갖고 선거 치르겠다. 망했죠. 거의 다 망해요. 대구, 경북 빼놓고 다 졌습니다. 2020년 황교안 대표 어떻게 했죠? 그때 코로나 터졌어요. 아, 잘 됐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우한 폐렴이라고 하고 막 색깔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3석인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 거. 민주당 쪽은 뭐 그나마 잘 모르겠는데 이쪽 보수 쪽은 중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덧붙일게요. 저는 뭐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제가 평소에 그 얘기하던 그 논리 그대로예요. 예, 이 소위 이제 중도 그다음에 이제 진보 쪽으로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정책연대, 선거연대, 선거동맹 그다음에 이제 통치동맹을 맺어야 이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는 거꾸로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정치는 명분과 타이밍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DJ의 그런 평생 쌓아온 정치력 그다음에 박근혜의 그 어마어마한 또 하여간 이 선거 여왕으로서 가진 또 정치력. 예. 이명박이 가졌던 그런 정치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지금 기껏해야 지금 뭐 3년 반 정도 1.5선이죠. 1.5선이죠. 1.5선 3년 반 정도 정치했거든요. 누가 장동혁이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될 거를 예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김문수의 선거를 치르면서 41%에 가까운 득표를 했지만 그러나 선거 직후에 그것이 다 해체됐어요. 예. 이 해체된 보수의 표를 일단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명분이 이제 쌓이면 그다음에 그 명분이 쌓이면 그다음에 타이밍을 보는 거죠. 난 그 타이밍이 장동혁으로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보고 그것이 연말이 됐던 내년 1월이 됐던 그 시기가 오고 그때는 뭔가 캐치플레이즈든 슬로건이 나올 거다. 난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뭐 1.5선이든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가는 방향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은 뭐 고스란히 내년 지방선거 결과로 돌려받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 중에도 잠깐 들어왔습니다만 그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 민주당 내부에서 다 평검사로 강등시키자 뭐 이런 아주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 뭐 대통령실 다 신중한 태도인데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을 요구한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 아마 이것저것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정성호 장관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 분들 그 징계구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준비 중인데 에이펙의 성과도 뭐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성호 장관 한 1, 2주 사이에 참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반발 움직임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일단 한 명이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들에 대한 검사들의 전보 조치 문제요.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검찰이라는 조직도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법무부 정부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에 먼저 그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임명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뭐 신중하게 답변을 했는데 말이죠. 아까 정성호 장관 답변 중에 재미있는 대목이 대통령이 이제 순방 또 나가 이제 저 출근길에는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출국했습니다. 자, 순방에 나가면 이제 국내 정치권이 좀 조용해야 대통령의 순방에 또 언론들이 좀 집중하고 다른 정치 현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읽힙니다. 그런데 검사장 이 부분은 그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항소 포기 국면에서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이쪽의 민주당의 전략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아침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 할 법한데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엄청 조심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오늘 아침에 미리 조율을 좀 했다고 합니다.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그 얘기 안 하기로. 또 다른 최고위원들도 좀 톤을 많이 낮췄어요. 이제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익위에서 순방하는데 너무 국내 정쟁하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검사장도 평검사로 강등시키자 이것도 그냥 주장 나왔던 데서 그치는 걸까요?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 뭐. 오늘 하루 종일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게 그건데요. 네, 오늘 오후에 민주당 쪽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넘어갔다. 그렇죠. 공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만약에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다시 더 세게 요구하고 뭐 국정조사가 됐든 법 개정이든 뭐든 하겠다. 근데 일단은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다. 이렇게 그쪽으로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되고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여기 끼기 싫으니까 뭐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다. 그건 그렇진 않아요. 예.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렇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안 끼겠다는 건 알겠는데 거리두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무 입장을 안 가지고 있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도 잘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들 뭐 징계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 내부망에다가 여기 문제 제기를 한 걸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항명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항명은 군인들한테나 하는 얘기고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인데 그거 옳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 선택적 반발 그전 사안하고 비교하면 선택적 반발이라고. 그 비판은 타당성이 있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 징계를 한다고 옳지 않고요. 법 개정도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민감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이게 인사권 행사 차원에서 이 검사장을 일선 검사로 전보하겠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검사들 계급이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검찰총장하고 검사만 남아있어서 또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명 검사장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성호 장관도 정치를 오래 한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할 것이다. 정성호 장관 답변이 지금은 빨리 검찰 안정이 조직을 중요하다.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답변에 네, 거기에 정성호 장관의 답변은 좀 더 포함되어 아침에 정 장관이 출근길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뭐 그 전에 조율이 좀 됐겠지만 라는 거는 뭐 저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청래 당대표는 어쨌든 본의가 있든 아니 본의가 아니든 간에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데는 선수였거든요. 대통령 순방 나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뉴욕 순방 때 기억나는 건 9월에 조이대가 뭐라고 이 한마디가 그냥 언론을 확. 그때 이제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도 해야 되고 뭐 해가지고 폼나게 갔는데 조이대 청문회를 강행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 낙하 효과를 가져내.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미필적 고의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성 선배 얘기했지만 동감합니다. 이게 검사장을 평당원으로 징계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2007년에 사건 무마 청탁 논란 벌여가지고 이제 뭐 권태호 그 당시 이제 검사장이 뭐 법무연수원에 있을 때였는데 그게 유일한 이제 검사 강등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금 검사 징계를 계속 외치고 이거를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일이고요. 이게 사퇴 요구가 아니고 해명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항명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정부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몰아간다면 또는 당이 이렇게 몰아간다면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문점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이게 그 해명 요구가 항명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평검사로 자천하는 것일까요?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형사처벌적인 근거가 또 있는가 뭐 징계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정부나 당이나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겁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 18명 검사장을 다 그렇게 하는 건 누가 봐도 무리고요. 이 중에 상당수는 또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 검사장이 된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다 그렇게 할 실익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쨌든 전략이 검찰을 항명을 해서 상당히 선택적으로 반발하는 어떤 나쁜 조직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또 민주당 의원들도 분명히 검찰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이 정치권 현안에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과격하다. 검찰 집단 전체를 좀 나쁜 집단, 항명하는 집단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장들 평검사로 강등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검찰 조직이 안정돼야 된다.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 저희가 발언록을 쭉 봤어요.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난 거 그리고 당원 주권 정청래 대표의 소신이기도 하죠.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어떻게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번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 이재용 삼성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 주셨다. 최태원 SK 회장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나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께서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있던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기업 총수들이 언제 대통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청래 대표가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가능한 한 뭔가 현안을 이렇게 크게 만들거나 또 정치권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건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월요일이었어요. 아침 회의가. 이번 한 주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절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만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 또 불거진 게 있죠. 오늘 우리 후배도 저 취재정보 올려서 저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 당원들 뭐 교육하는 자리에 가서 SNS 열심히 하라고 제가 SNS 정말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하는 게 딴지일보가 김어준 씨가 편집장으로 있는 뭐 네. 매체인가 보죠. 근데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내가 여기에 뭐 글을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정청래 대표가 세상을 바라볼 때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건 그렇게 보겠다는데 그걸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민주당 열성 지지층은 실제로 그쪽을 뭐 레거스 미디어는 별로 평가를 안 하고.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뭐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장동현 대표도 아까 이영풍 TV 이런 데가 또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또 나가서 얘기하고. 지난 한 달여쯤 됐나요? 제가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처럼 만에 처음으로 합의를 해서 그 정부주의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특검법 수정안 완화시키는 거 그것이 합의되는데 그날 저녁에 뒤집어지면서 그 다음 날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과 그 맞바꾸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뭐 나타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한 요인이 됐던 건데 정청래 대표가 뭐 10년간 1,500건 올려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올렸다고 자랑을 좀 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당내에서 또 이게 이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지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가 뭐 그 바로미터다 얘기를 하면 딴지일보는 이게 가끔씩 이재명 대통령을 욕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어느 순간은 뭐 탄핵을 입에 올리기도 하고 반 이재명 정책을 선언하기도 하고 하는 곳인데 그러면 뭐 반 이재명 뭐 정책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또 뭐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강성 팬덤에 고용당한 그 정청래 대표의 현 주소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는 가능한데요. 기본 사실관계 이를테면 딴지일보가 반 이재명이냐? 그렇지 않아요. 반 이재명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댓글들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반 이재명인가요? 그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안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좀 밖에서 보는 사람들하고의 시각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정권을 만들었고 지금 정권 초기인데 정청래 대표가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정치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좀 맞서고 내가 내년 대표 연임도 하고 차기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그 옛날 정치 문법에 따르면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실제 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당원들도 일부 있겠죠. 맞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 당원들이 반으로 쪼개졌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덧붙일게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 아주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는데 선영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장동현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이 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라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시는 거는 그게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잘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허민 기자 얘기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팬덤에 올라타서 모든 걸 그쪽 결정대로 따라가면 정치인이 왜 필요해요? 정치인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절충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면 정치인이 필요 없죠. 모든 걸 다 투표로 하면 되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해석 성현 선배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이 당원들이 이 팬덤들이
내란 정당 해산을 요구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그때부터 내란 정당 해산,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런 명령들이 당원들의 명령이 계속 하달되는 곳이 딴지일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딴지일보가 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그랬는데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고 열성 당원들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예. 이 워크숍 강연을 한 데가 더민초. 민주당 초선들의 모임. 그래서 재선 당선 비법을 얘기하면서 SNS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딴지일보 이런 이제 딴지일보에 올라오는 댓글 그런 여론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런 취지인 건 알겠는데 뭐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민심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이게 정청래 대표가 다분히 의도적인 게 지난 6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11일 전입니다. 5.16일. 네, 5.16일. 그런데 열흘 지나서 지금까지 기사가 안 되니까 야 더민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릴리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렇게 당심에 충성하고 있고 당원 주권에게 목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다. 그걸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정청래 대표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고 사퇴하고 김어준 고정 패널 하라 뭐 이런 반응이 또 나왔어요. 이제 정치 공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딴지일보가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계엄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뭐 중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야 저건 내란 정당 아니야? 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제 그쪽만을 대변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정당을 그렇게 헌법재판소 시켜서 해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거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딴지일보를 그러니까 허민 기자는 좀 보셨고 성환영 기자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 가끔 보십니까? 저는 잘 안 보고요.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기자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뜨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가끔 보세요. 한 보면요. 보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하여간 야마 그러니까 그 핵심이 살아있는 그 댓글 글들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수백 수천 개씩 달리고 조회수가 뭐 10만 개, 20만 개씩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치라는 게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쪽으로 너무 쏠려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민주당의 지지층도 꽤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의원들은 더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나를 좀 비판하고 내가 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제는 그런 정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래서 진영 간의 대결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그래서 나온 건 아닌가요? 상대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 내란 정당 해산 이건 상대는 악마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앵커가 얘기한 정치의 본질은 좀 낭만주의 시대의 정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꿈꾸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좀 그래도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미국이 저런 식으로 정치 양극화돼서 거의 망할 지경인데 우리가 거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프레스 프렌들리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제 생각하는 프레스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